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까지 리딩하는 리더의 감정 코칭 스킬. 네, 이 주제로 함께하게 될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리더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리더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직원을 봤을 때 도대체 저 직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은 저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저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가 리더로서 정말 좋은 방향을 알고 있고 또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때, 이 직원들을 좀 잘 이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떠세요? 생각처럼 쉽게 잘 되시던가요? 네. 아마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어렵다라고 느꼈던 적이 많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기법이 바로 감정 코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순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세요. 정말 감정 코칭을 하면 저 친구의 마음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의구심이 좀 든다면 저와 함께 10차수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감정 코칭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은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들어봤다 하더라도 감정 코칭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감정 코칭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님들께 감정 코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모두가 아마 예스, 예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발표됐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최고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마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울해요. 혹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혹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요. 라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들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 주변에는 늘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 정서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정 코칭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실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너무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굉장히 뭔가 쉽게 화를 내거나 혹은 나의 어떤 과격한 감정들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서 폭언이나 이런 폭력과 같은 행동들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상황들을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러한 방법들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순간뿐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인 행위로 대응을 했더니 자꾸 갈등이 생기고요. 도피적인 행동을 했더니 그냥 그 순간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좀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심리학에서는 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그만큼 우리의 IQ라고 하는 이런 인지, 그리고 이런 지능을 잘 다루게 되면 우리가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고 갈등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현대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걸 봤더니 인지도 물론 도움이 되더라. 그런데 인지보다 훨씬 더 빨리 영향을 미치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정서더라 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서 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정말 갈등에도 너무 잘 대처를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들까지 밝혀내게 됐죠.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너무 잘 알아차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정서들을 경험할 때 적절히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를 구분해내고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찾아내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Q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감정 코칭은요,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서 뭔가 내 안에 억눌리고 쪼그라들었던 이런 정서 지능들을 다시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더 나은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코칭은 우리가 뭔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내 마음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고 넉넉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감정 코칭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관계 기법이기 때문에 배워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정 코칭이 어떻게 좀 더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감정 코칭은 하임기너트 박사에 의해서 1900년대에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임기너트 박사는 실제로 아이들을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요. 이 친구들에게 행동을 코칭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초점을 두고 코칭을 했더니 훨씬 더 관계도 좋아지면서 아이들의 행동도 더 잘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너트 박사는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존 가트맨 박사가 부부치료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임기너트 박사의 연구 결과들을 접하게 됐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는 감정에 뭔가 대처하는 유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내면서 감정 코칭 유형의 어떤 부모나 교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학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 기법이 바로 감정 코칭이고요. 이 감정 코칭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최성애 박사와 조벽 교수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처음으로 감정 코칭의 기법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기법들을 개발하고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감정 코칭을 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구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60여 년의 시간 동안 감정 코칭은 꾸준히 검증되어 오고 또 새롭게 연구되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관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 기법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는 앞으로도 충분히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정 코칭을 이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이 감정 코칭을 공통적으로 정의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해내고 정리했던 핵심 내용은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네. 감정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 행동에 있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훨씬 더 유연하고 그러한 방법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반드시 한계를 두고 우리가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감정 코칭의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코칭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감정 코칭이란 결국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면서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